이번 토픽은 복잡도, 과대적합, 과소적합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복잡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 정도죠. 이를 위해 이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건 2차 함수고요. 이건 3차 함수고, 물론 여기에 빠진 1차 함수는 이렇게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차 함수입니다. 이건 4차 함수고요. 5차 함수고 6차, 7차 함수가 됩니다. 어느 것이 복잡합니까? 가장 복잡한 것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복잡도라는 게 복잡하다는 건데, 함수가 우선 복잡한, 함수의 형태가 복잡한 것을 복잡도가 높다고 합니다. 또한 2차 함수의 군 항이 3개고요. 왜냐하면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스타일이라 3개의 항이 있는 반면에 7차 함수는 y는 ax 7승 더하기 bx 6승에서 쭉 해서 항이 8개나 있습니다. 즉 항의 수가 많은 복잡하다고 합니다. 이 그림에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집단과 표본의 진짜 관계는 이런 관계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관계예요. G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했는데 몸무게와 키를 찾았어요. 진짜 관계는 이렇게 하는 관계가 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추출된 표본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1번과 같은 경우 직선으로 한 것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관찰점이 여기 보다시피 요 쭉 있는데 요 선을 따라서 함수를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매우 복잡한 함수인데요. 여기로 하나, 둘, 셋 해서 요거랑 지금 요거랑 매우 비슷하네요. 7차 함수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자, 빨간 선, 왼쪽의 빨간 선과 오른쪽의 빨간 선인데 어느 게 복잡도가 높은 거예요? 오른쪽이 복잡도가 높습니다. 컴플렉시티가 높다예요. 그러면 이제 복잡도가 높으면 장점이 뭐가 있습니까? 완벽하죠. 추정 오차가 0입니다. 0. 반면에 가운데의 그림 볼까요? 추정 오차를 제가 이렇게 수직 간격으로 요 녹색으로 표시하면 이게 수직 간격의 간격, 즉 추정 오차가 이 정도 되는 반면에 관계식 2 오른쪽에서는요 추정 오차가 0입니다. 그러면 언뜻 보면 오른쪽 모형이 좋죠. 이게 최고죠. 왜냐면 오차가 하나도 없으니까. 자, 이 표본을 트레이닝 샘플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분석가는 어떻게 모형을 만들고 싶어 할까요? 모형을 이렇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모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만들 수 있겠죠. 근데 트레이닝 샘플이 말고 다른 샘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른 샘플에서도 이 식, 이렇게 생긴 요 식이요. 맞을까요? 자, 다른 샘플이 만약에 이렇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식을 그대로 대입해서 오면 하나도 안 맞을 거예요. 엉망이 되겠죠. 반면에 직선식을 그대로 도입하면, 직선식을 도입하면 이것도 잘 안 맞겠지만 여기서 안 맞는 정도와 안 맞는 정도가 비슷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차가요, 여기서의 오차나 여기서의 오차나 차이가 없어요. 반면에 오른쪽의 경우에는요, 추정 오차가 0인데 여기는 오차가 엄청 커지는 거예요. 트레이닝 샘플에서의 오차를, 이때 발생한 오차를 바이어스 에러라고 합니다. 근데 트레이닝 샘플 이외에 다른 샘플에서, 다른 샘플이라 하면 밸리데이션 샘플도 있고요, 테스트 샘플도 있고, 그 외에 다른 샘플도 있습니다. 에서의 오차를 베리언스 에러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두 가지 경우를 나눠서 보겠습니다. 하나는 직선인 경우와 또 하나는 7차 함수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트레이닝 샘플에서는 오차가 크죠? 즉 바이어스 에러가 큽니다. 여기서는요, 오른쪽 그림에서는 바이어스 에러가 매우 작습니다. 반면에 다른 샘플에서는 어떨까요? 다른 샘플에서는요, 직선의 경우에는 여기에 오차나 여기 오차나 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오차가 작을 거고, 오른쪽 같이 이 7차 함수에서는 트레이닝 샘플에서는 오차가 0이나 즉 완벽한 모양이나 다른 샘플에서는 아주 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복잡도가 낮고, 복잡도가 이건 높죠? 복잡도가 낮으면 바이어스 에러가 큰 반면에 베리언스 에러는 작습니다. 반면에 복잡도가 높으면 바이어스 에러가 작은 반면에 베리언스 에러가 큽니다. 그럼 다음 질문은 우리가 모형의 복잡도를 어느 정도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복잡도가 낮으면 바이어스 에러가 크다고 했어요. 여기서 X축은요, 복잡도입니다. 컴플렉시티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컴플렉시티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잡도가 낮으면 이쪽이 있으면요, 여기보다 이쪽이 있으면 바이어스 에러가 크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바이어스 에러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즉 컴플렉시티가 커지면 커질수록 바이어스 에러가 줄어듭니다. 이번에는 베리언스 에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리언스 에러는 컴플렉스가 높으면 높을수록 커지죠. 컴플렉스가 낮으면 작고요. 그래서 베리언스 에러는 이렇게 됩니다. 이게 베리언스 에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다시피 이게 바이어스 에러입니다. 그럼 두 개를 합치면 에러가 되겠죠. 토탈 에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컴플렉시티가 요때 1 보겠습니다. 이때 베리언스 에러는 요만큼이고요. 그 다음에 바이어스 에러는 요만큼이라 둘을 합친 것이 요점입니다. 그래서 토탈 에러, 두 개 합친 에러의 크기를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그런 컴플렉시티가 가장 좋은 때는 언제냐 하면 두 개의 에러가 합이 가장 적은 때입니다. 따라서 요점이 되겠습니다. 요점이 두 개의 에러의 합이 가장 낮은 지점이라 최선의 컴플렉시티 수준이 되겠습니다. 즉 바이어스 에러와 베리언스 에러를 합친 것이 가장 적게 하도록 컴플렉시티를 조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과대 오버 피팅과 과서 언더 피팅이 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선이 최적이라 그랬죠. 이거보다 컴플렉스가 높은 것은 오버 피팅이 되고요. 이 최적보다 컴플렉시티가 낮으면 언더 피팅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를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서 몇 가지를 지우고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몸무게와 키의 진짜 관계는 이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는 직선이고요. 오른쪽은 7차 함수입니다. 따라서 이건요, 모형이 너무 단순하죠? 그래서 이건 언더 피팅이 되겠고, 이것은 오버 피팅이 되겠습니다. 이 예에서 직선과 비선형 함수가 복잡한 걸 했는데, 직선인 경우라도 독립변수의 개수에 따라 언더 피팅과 오버 피팅, 즉 복잡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회계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직선이고요. 다음도 직선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식은요, 독립변수의 개수가 무려 100개나 됩니다. 이렇게 독립변수의 개수가 많으면 컴플렉시티가 높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즉 항이 많으면 컴플렉시티가 높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는 항이 적고요, 여기는 항이 많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식이 컴플렉시티가 높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만약에 모형이, 적절한 모형이 독립변수가 두 개인 경우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건 가정입니다. 이게 진짜 x와 y의 관계이고, 독립변수는, 진짜 독립변수는 x1과 x2 두 개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언더피팅이 되고 이건 오버피팅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은 이 오버피팅이나 언더피팅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인데, 일반적으로 언더피팅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왜냐하면 분석가들은 오차를, 즉 추정 오차를 최대로 적게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 경향이 있지, 이렇게 7차 함수로요, 이렇게 직선으로 구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은요, 오버피팅이지 언더피팅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오버피팅을 막을 수 있을까요? 자, 회귀분수의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독립변수를 많이 넣으라고 하겠죠. 그러면 통계학에서는 R2를 보고 그 다음에 adjusted R2를 봅니다. 조정 결정 계수요. 그러나 이거 가지고는 충분치 않습니다. 그래서 바른 해결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라쏘라고 합니다. 라쏘와 같은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독립변수의 개수를 줄여나가는 겁니다. 독립변수의 개수를 줄여서 컴플렉시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카르트를 이용해서 복잡도와 과대적합, 과소적합을 설명하겠습니다. 앞에서 제12장 토픽 3에서 카르트를 다뤘습니다. 그리고 그 예로 이것과 이것을 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 중에서 어느 것이 복잡도가 높을까요? 당연히 오른쪽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구획을 아주 세분화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를 디시전 트리, 나무 모양을 그려 보겠습니다. 맨 처음 종양의 크기가 2냐 아니냐로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는 요선, 즉 나이가 60이냐 아니냐, 60 이하냐 아니냐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종양의 크기가, 그냥 크기라고 쓰겠습니다. 크기가 2 미만인가 아닌가를 먼저 봅니다. yes와 no로 나눠지는데, yes의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있고요. 8개 중에 한 명이 암이라, 여기서 1은 암이고요. 0은 암이 아닙니다. 그래서 종양의 크기가 2 미만인 경우에 환자가 온다면 의사는 당신이 암일 확률이 8분의 1입니다 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로 오게 되면 오른쪽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 선이 하나 다시 나눠지겠죠. 저 선은 나이고, 나이가 60 미만인가 아닌가로 나눠집니다. 60 미만이냐 아니냐로 나눠져서 60 미만인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 중에 암 환자가 3명이고요. 60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 중에 암 환자가 4명이라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오른쪽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종양의 크기를 2로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크기가 2 미만인가 아닌가 보겠습니다. 그럼 yes가 있고 no가 있겠죠. 그럼 no만 가볼게요. 왜냐하면 여기는 한번 여기도 해봅시다. 나이가 70과
그러니까 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70 미만인가 아닌가로 나눠지면 되겠죠. yes, no로 하겠습니다. 70 미만인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 있고요. 7명 중에 0명이 암 환자입니다. 반면에 70 이상인 경우에는 1명이죠. 1명 중에 1명이 암 환자입니다. 크기가, 종양 크기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이 선의 오른쪽에 해당되고요. 이건 복잡합니다. 먼저 나이 60으로 나눠 볼게요. 나이가 60 미만인가 아닌가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긴 70이라 노인 경우에 나이가 70 미만인가 아닌가로 나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나이가 60 미만이 yes인 경우는 다시 50 나이가 50 미만인가 아닌가로 나눠 보겠습니다. 나이가 70 이상인 경우는 또 나눠지죠. 이렇게 나눠지니까 yes, no고, yes인 경우는 한 명 중에 암 환자가 한 명이고 no인 경우는 크기가 3 미만인가 아닌가로 나누고요. yes, no. 그 다음에 또 나이 크기를 4 아닌가 나눠야 되는데 자리가 좀 부족하네요. 할 수 없죠. 크기가 3 미만이면요, 한 명 중에 한 명이 암 환자라 이렇게 되고, 노인 경우 크기가 3 이상인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되는데 다시 크기가 4 미만인가 아닌가를 봐야 되겠습니다. yes의 경우에는 4 미만인 경우는요, 한 명 중에 0명이 암 환자고 4보다 큰 경우, 즉 노인 경우는 2명 중에 1명이 암 환자입니다. 그냥 여기는 나머지는 생략을 할게요. 자, 컴플렉시티가 어디가 높을까요? 당연히 이쪽이 높습니다. 그럼 컴플렉스를 뭐로 측정해야 될까요? 하면 이렇게 나무에 이렇게 깊이가 많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요, 180도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추리같이 보이죠? 이 경우에는 180도 뒤집어 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뭐 이렇게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이 추리의 크기가 다르죠. 그래서 추리의 크기가 크면 컴플렉시티가 높다고 합니다. 이것이 컴플렉시티가 높은 겁니다. 자, 이게 트레이닝 샘플에서는 완벽해집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예를 들어서 크기가 2cm 미만인데 나이가 70 미만이다. 그럼 뭐라고 하면 될까요? 당신은 7분의 0 암이 아닙니다 하면 되고, 크기가 2cm 미만인데 나이가 70 이상입니다. 그러면 1분의 1이 암 환자니까 당신은 암입니다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요, 완벽하게 당신이 암이다 아니다를 말할 수 있어요. 반면에 여기를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왔어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되죠? 당신이 암일 확률이 8분의 1입니다 라고 해야 되고, 이 경우에 도착하면 당신이 암일 확률이 50%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8분의 1 50%라는 게 그럼 암이라는 거야 암이 아니라는 거야 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모르겠어요. 그냥 확률만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반면에 이 경우에는요, 당신이 암이다 아니다를 명확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은 트레이닝 샘플에서만 그럴 거예요. 다른 샘플에서는 어떨까요? 다른 샘플에서는요, 이렇게 분리하면 되게 안 맞을 거예요. 반면에 이 경우에는 다른 샘플에서는 어떨까요? 비슷할 거예요. 여기서도 잘 못 맞추겠지만 다른 샘플에서도 그 정도 못 맞출 겁니다. 그럼 이제 컴플렉시티가 문제가 발생하겠죠. 왜냐하면 분석관은 이렇게 만들려고 할 거고,
이렇게 안 만들고 이렇게 만들려고 할 건데, 그러면 이 기준은 다른 샘플에서는 안 맞을 거거든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자, 이 컴플렉시티가 너무 높습니다. 그리고 이 오버피팅이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과대 적합 오버피팅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왼쪽 그림을 보겠습니다. depth of tree라는 개념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나무의 깊이래요. depth of tree는요, 이게 첫 번째가 첫 번째, 여기가 두 번째 칸이죠, 여기가 세 번째 칸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depth of tree가 3입니다. 반면 이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없다고 하고 이 정도로 끝냈다고 할게요. 그럼 depth of tree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됩니다. 그래서 depth of tree가 6이 돼요. 그럼 한 가지 방법은 이거네요. 컴플렉시티를 줄이는 한 가지의 방법은 depth of tree를 제한하는 거예요. 이런 depth of tree를 3으로 제한하거나 5로 제한하거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5로 제한한다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나올 수는 없겠죠. 그 다음에 decision node라는 개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decision node는요, 노드인데 decision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두 가지가 있네요. 근데 여기는 decision을 안 합니다. 그냥 결과만 나와 있잖아요. 8분의 1, 6분의 3, 4분의 5는. decision node는 제가 동그라미를 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decision node는 이 경우에 두 개가 됩니다. 그럼 오른쪽 그림을 보겠습니다. decision node는요, 하나, 둘, 이건 아니고요, 이거 아니고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decision node는 7개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decision node를 제한하면 되겠네요. 개수를 제한하는 겁니다. decision node의 개수를 예를 들면 3으로 한다든지. 여기 틀렸습니다. decision node가 2입니다. 2. 하나, 둘이다. 왜 3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2입니다. decision node를 제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요, 하나의 구역을 보겠습니다. 여기 몇 개가 있나요? 8개가 있고요. 여기 구역에는 5개가 있고 여기 6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 보면 이 구역 하나에 한 개밖에 없어요. 한 개밖에 없어요. 한 개밖에 없어요. 두 개밖에 없어요. 이 구역에 관찰점의 개수, 그를 population이라고 책에서 많이 합니다. population at a node. 노드에서의 관찰점의 개수를 최소를 제한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3으로 제한해 보겠습니다. 3으로 제한한다면 이렇게 한 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2개 있는 경우는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요, 이것도 안 되고요. 이와 같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카트의 경우에는 과대적합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